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태양의 전체 초상화를 보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이 45억 년 된 태양은 이 사진 촬영 전에 피부톤을 보정하기 위해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태양의 표면을 아주 자세히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이미지는 2022년 3월에 촬영되었습니다. 나사는 태양의 행동과 지구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주 기술의 미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에 태양 역학 관측 위성, 즉 SDO를 발사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사진 촬영은 12년 후 SDO가 지구와 태양의 중간 지점에 있었을 때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25개의 개별 이미지를 퍼즐처럼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진에는 8,300만 개의 픽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멋진 4K TV 화면보다 약 10배 더 좋은 해상도입니다. 이 놀라운 쿠키 같은 패턴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지구에서 별을 관측할 때는 태양의 밝은 표면이 별을 가립니다. 다행히도 나사는 가시광선 범위 너머의 빛을 탐사하여 태양의 얼굴에서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필터와 효과로 셀카를 조정하면 얼굴의 다른 부분을 강조하여 완전히 다른 조상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존재조차 몰랐던 부분까지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플라즈마 볼은 서로 다른 전자기 파장에서 촬영된 동일한 태양 사진입니다. 드러난 반점과 패턴은 태양의 피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는 매우 빠르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새벽에 뺨을 어루만지는 이 장밋빛 광선은 먼 길을 여행했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오래된 것입니다. 태양의 핵에서 생성된 광자는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데 1만 년에서 17만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더 걸립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알아봅시다. 투어는 태양 대기의 상층부에서 시작됩니다. 영화나 연극에 나오는 태양의 신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종종 황금빛 광선으로 장식된 고급스러운 왕관을 쓰고 있죠. 실제 태양도 대기의 바깥층인 코로나라는 화려한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크기와 영광은 플라스틱 의상 왕관과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모양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모성을 감싸고 있는 가스 껍질이기 때문에 태양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그 크기와 형태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계기 일식 중에는 지구에서 육안으로 이 왕관을 볼 수 있습니다. 달에 의해 완전히 가려진 태양 원반 주위에 아름답고 강렬한 복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는 태양 표면에서 800만 킬로미터 위에 뻗어 있는 반면 우리의 푸른 행성은 지름이 약 13,000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가상의 코로나 광선 하나는 지구 크기의 행성 약 62만 5천 개를 일렬으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네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태양의 코로나는 예상보다 더 뜨겁기 때문에 알려진 물리학의 법칙을 깨트립니다. 태양 표면은 약 5,000도에 불과하지만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매우 뜨겁기 때문에 불과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원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여전히 머리를 긁적이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촬영한 사진 덕분에 시야를 잃을 위험 없이 이 거대한 불덩어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밝은 반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층 아래에서 일어나는 태양 플레어를 묘사한 겁니다. 태양 플레어는 자기장이 서로 부딪힐 때 발생하는 강력한 폭발입니다. 발생하면 모양이 바뀌고 빠르게 재구성되죠. 이러한 자기장은 그 자체가 매우 난기류인 플라즈마에서 발생하므로 이러한 현상은 태양에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태양도 사람처럼 피부에 어두운 반점이 있다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어두운 부분을 코로나의 구멍이라고 합니다. 지구인들은 극지방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관측할 때 그 영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구멍이 더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이 지점의 플라즈마가 더 차갑고 밀도가 낮으며 자기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태양풍이 태양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태양계를 가로질러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권에 부딪히면 오로라가 나타나 우리의 눈을 매혹시킵니다. 다행히도 이 지역의 들판은 태양풍을 식혀둡니다. 눈이 녹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태양의 머리카락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태양 흑점이 가장 좋은 후보가 될 겁니다. 이 크고 밝은 플라즈마 고리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여 우주로 수천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수명은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다양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흔한 현상 중 하나죠. 태양 흑점에 대한 최초의 상세한 설명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여전히 흑점이 어떻게 그리고 왜 형성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전이 지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2층의 두께는 약 100km입니다. 그리고 현지 날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온은 500만 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이층은 코로나와 태양 대기의 마지막 영역인 채층 사이에 위치합니다. 다음 목적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층은 스피큘이라는 과학적 미스터리로 유명합니다. 따라 말해보세요. 스피큘. 재밌네요. 이 장관을 이루는 풀잎 같은 플라즈마 제트는 태양 표면에서 위로 발사되어 초당 약 400km의 속도에 도달합니다. 마치 태양 표면에서 트램펄린을 탄 것처럼 각 스피큘은 우주 공간에서 몇 분간 지속되다가 다시 태양 대기권으로 떨어집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자성을 띤 입자가 어떻게 태양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도 태양의 거대한 중력을 피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그 해답이 나왔습니다. 한 과학자 그룹이 중성 입자가 자성을 띤 입자가 태양 중력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력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생각과 픽시 먼지라는 제 사촌의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채층을 통해 1700km 안쪽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태양 표면인 광구에 도달해 봅시다. 태양 표면의 두께는 약 400km입니다. 하지만 지구와 달리 태양 표면은 전혀 단단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반면에 과학자들은 플라즈마를 물질의 네 번째 상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 될 것도 없죠. 이온화된 원자와 자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라고 할 만하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언젠가 우리는 플라즈마로 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포옹은 사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울 테니까요. 어쨌든 인류는 태양을 더 깊이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광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따라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우주선을 직접 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앞으로 70에서 80억 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이후에는 태양이 사라질 겁니다. 사실 그 과학자들이 먼저 사라지겠지만요. 하지만 괜찮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은 현재 태양을 가장 깊숙이 탐사하는 데 있어 챔피언입니다. 이 우주선은 2023년 9월 27일에 태양 표면에서 태양 중심부를 향해 7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파커 탐사선은 같은 해 12월에 다시 한번 자체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녹지 않았을까요? 이 탐사선은 극한의 환경과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맞춤형 열 자폐막과 거대한 태양빛으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는 자율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파커는 태양에 가장 근접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그 어떤 물체보다 빠른 시속 7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탐사선은 태양의 빛나는 뜨거운 표면에서 불과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도달할 겁니다. 마치 별에 착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이 장엄한 이정표를 달 착륙과 비교했습니다. 밤에 착륙하면 더 안전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건 오래된 농담이죠.